네, 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제 34회 요양보호사 시험 실기 파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6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36번부터 40번까지는 섭취 요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36번.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번. 식사 중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자, 정답은 5번이죠? 레몬 소스는 신 거잖아요. 신 걸 먹으면 사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틀렸죠. 2번은 음식을 다 삼키면이죠. 반이 아니라 다 삼키면. 3번 숨쉬기 어려워하면은 물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숨쉬기 어려워하면은 사례를 걸렸거나 호흡곤란 있을 때는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지 막 물을 주거나 입으로 뭘 넣어줘서는 안 됩니다. 4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말을 걸면은 안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37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번. 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3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번.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은 뭐가 틀렸나요? 비관이 빠지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아닙니다. 잠궈야 돼요. 일단 잠그고 보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가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온도예요. 네. 그리고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가 아니라 잠그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38번. 가루약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이라 그랬어요. 자, 일시정지 하시고 같이 푸시고 있죠?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번.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3번.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네,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섞어서 주면 안 되죠. 네, 단독적으로 줘야 되겠죠? 그리고 2번.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주면 안 되고 우유는 약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타서 주시면 안 되고요. 3번도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니죠. 약을 입에 넣고 물 마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4번.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루분의 약을 미리 물에 녹여두고 매 끼니 때마다 녹여서 주셔야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39번.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3번. 귓바퀴를 후방으로 잡아 당긴 후 약을 넣는다. 4번.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5번. 약을 넣기 전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이 닦는다. 네,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네. 약을 차게 하면 안 되고 귀 바퀴를 후 상방으로 당겨야겠죠? 상방. 그쵸? 그리고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 지금 오른쪽 귀에 약을 넣었으니까 오른쪽 귀가 아래로 향하면 넣었던 약들이 다시 다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약을 넣기 전 면봉으로 귀 속을 닦으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네, 입구를 닦아야 됩니다.
속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정맥 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번.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번.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주입 속도를 조절한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는 정답입니다. 1번부터 다시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되고요.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갈아입히는 순서, 옷 갈아입히는 순서 개인위생에서 배웠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에게 보고하시는 겁니다. 5번, 주사 바늘 제거 후 알코올 솜으로 비비면 안 되고 꾹 눌러준다. 그래서 4번, 정답이 4번입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배설도끼 45번까지요.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번.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 준다. 3번.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5번.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틀렸고요. 배변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둔다. 선생님 대소변 보는 거 지켜보실 거예요. 냄새 나는데. 자,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은 항상 밝게 해요. 어둡게 나온다면 다 틀린 겁니다. 5번. 화장실 문을 열어 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문을 열어두면 창피하죠. 네,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다음 42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침상 배설을 물어보네요.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번.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를 낮춘다. 4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배변 볼 때는 우리 주변을 시끄럽게 해준다 해서 TV 켜주고, 음악 소리 켜주고, 그리고 그 간이변기 밑에다가 화장지도 깔아주고 해서 민망하지 않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3번은 뭐가 틀렸냐면, 침대 머리를 높여준다 해서 대변 보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4번은 방향이 틀렸죠. 항문에서 요도가 아니라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야 요로 간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5번은 하반신 바지를 내린 후, 이게 틀렸네요. 바지를 내린 후가 아니라 무릎 덮개를 먼저 덮어주고 바지를 내린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동변기에 대한 내용인데 1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2번. 변기는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3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4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네,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배설도끼와 보조기구 파트가 짬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과서 321페이지에 이동변기를 선택 시 고려사항, 그 부분을 꼭 공부하셔야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배설도끼만 공부하시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가 틀렸어요? 계속 말을 걸면 안 되죠.
방해하시고. 자, 2번.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변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번 즉시, 소변을 조금 보건 많이 보건 바로 치우시는 거예요. 자, 3번은 이동변기 대상자 왼쪽에 놓으면 안 되죠. 왼쪽이 지금 마비잖아요. 왼쪽이 지금 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에 놔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변기와 침대 높이는 높게가 아니라 같게 한다 예요. 다음 가겠습니다. 44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이라고 그랬어요. 1번.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번.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한다. 3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 보게 한다.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문제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푸시는 분들. 처음에 보호자와 의논할 게 아니죠. 내 몸은 내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와 의논을 해야죠. 그리고 2번,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이거 하신 분들도 은근히 강의할 때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 노인분들은 그럼 다 만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다 실금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 도뇨관을 이용하는 것은 소변을 못 볼 때, 배뇨 곤란일 때 그때 인위로 줄을 넣어가지고 소변을 빼주는 거예요. 그거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시면 안 돼요. 그쵸? 자, 4번은 뭐가 틀렸냐면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선생님들 기저귀를 채워주는 경우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배설 욕구를 못 느낄 때, 그리고 치매로 인해서 부득이할 경우, 그리고 전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종에서 기저귀 채울 때, 임종 때는 기저귀 채울 때 있어요. 항문의 관략근이나 방광의 관략근이 다 풀려가지고 대소변을 쭉쭉쭉 보니까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채워야 됩니다 라고 했죠. 이 4가지 빼고는 절대 채우시면 안 돼요. 네, 채운다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아무튼 5번이 정답이에요. 자, 45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치도뇨관. 1번.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3번.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번. 유치도뇨관 연결관을 잠근다. 5번. 아랫배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지금 이 소변줄이에요. 유치도뇨관은 소변줄과 소변주머니를 하고 계신 분이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방광이 팽팽하게 차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아랫배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부터는 개인위생 문제가 나오는데요. 5문제가 역시 나옵니다. 몇 번까지? 50번까지 개인위생이에요. 자,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네,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그쵸?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네, 틀니를 닦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의치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안 되고요. 끼고 자면 돼요, 안 돼요? 네, 잇몸이 피곤하죠. 잘 때는 빼고 자게 한다. 그리고 3번. 의치를 물로 헹군 건조기에 말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치가 금이 가거나 쩍쩍 벌어지겠죠. 이렇게 손상될 수가 있어요. 자, 4번은
구강에서는 항상 어디부터? 위에부터. 양치질도 마찬가지, 입안을 닦을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헹굴 때도 마찬가지, 의치를 끼고 뺄 때도 항상 위에부터 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47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2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 3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4번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5번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라 빗긴다. 자, 47번 정답은 2번이죠. 빗질은 두피에서 머리 쪽으로, 머리카락 쪽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손톱으로 하면 안 되고 손가락 끝으로, 그리고 두피에 손상이 있으면은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이거 선택하신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이때는 보고 하셔야 됩니다. 두피 손상은 보고, 그리고 뭐 비듬이 너무 많거나 이럴 때도 보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말린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하셔야죠. 그리고 5번은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가 아니라 물을 뿌려 젖은 머리에 물을 적셔서 빗어낸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48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신긴다. 2번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번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5번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 손발은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습을 잘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오일, 로션, 보습제 이런 거 발라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모직으로 된 양말이 아니라 면, 그리고 손톱은, 이번에 손톱은 일자가 아니라 둥글게. 4번은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자, 10분에서 15분 동안 담가 놓으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물질도 잘 제거가 된다. 거기서 말하는 이물질은 바로 손톱하고 각질이에요. 자, 5번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은 선생님 자른 게 아니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이라고 그랬어요. 자, 1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2번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3번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4번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네. 사람은 몸을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이렇게 닦는 이유, 혈액순환이 지금 피가 노인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밑에 뭐 고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닦아 밀어 올려줌으로써 혈액순환, 정맥 혈액을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피부 건조증 완화랑 다 관련이 없죠? 관절 변형 예방도 관련이 없습니다. 자,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머리, 왼팔, 오른팔. 2번 머리, 오른팔, 왼팔. 3번 왼팔, 머리, 오른팔. 4번 왼팔, 오른팔, 머리. 5번 오른팔, 머리, 왼팔. 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추가 없는 상의는 뭐예요? 티셔츠죠. 그쵸? 그래서 항상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최소한 이거 3번 아니면 5번을 고르셨어야 했습니다. 1번, 2번, 4번 고르신 분들은 네. 자, 정답은 5번이에요. 왜요? 오른쪽 편마비가 옷을 입으려고 한대요. 입을 때는, 마비가 된 사람이 입을 때는
마비가 된 쪽부터 입죠. 거기가 오른손이에요. 오른팔이에요. 그 다음 머리가 가운데 항상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이 건강한 쪽. 그렇게 해서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단추가 없는 상의는 머리가 가운데 항상 들어간다. 기억하시고요. 네, 51번.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진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표준교재 네, 교재 286페이지 참고라는 그 왼쪽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그게 그대로 나왔는데요. 앉아있다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조금 가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체를 숙여 얼굴이 무릎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처음에는 상체가 숙여지지만 중간 지점에서는 펴진다 해서 살짝 앞으로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52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에요. 그림 문제다 보니까 좀 작게 됐는데요. 자, 휠체어 접는 순서를 골라보세요. 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정답은 가, 다, 나 해서 가, 다, 나. 2번이 정답입니다. 이 휠체어를 접는 순서는 잠, 발, 시, 팔, 이렇게 잠, 발, 그리고 시, 팔,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강사님이 알려주시기를 잠군의 발을 밟았더니 씨발 하고 욕을 했더라 해서 잠발, 시, 팔 해서 1, 2, 3 이렇게 고르시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3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추긴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라가 먼저 잠금 장치를 잠궈야겠죠. 그 다음에 발 받침대를 올려서 발을 바닥에 내려. 지금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그고 발 받침대를 내려서 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서 다음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그리고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4 해서 라다 가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자, 오른쪽 편마비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놔야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죠. 지금 오른쪽이면 여기가 지금 마비가 돼 있네요. 마비. 그쵸? 지팡이는 어느 손으로 잡아요? 건강한 손으로 잡죠. 그쵸? 그러니까 왼쪽이 건강한 손이니까 어디 새끼발가락 앞에서 15, 그 지점에서 또 15cm인 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마비된 쪽은 지팡이를 짚거나 잡을 수가 없죠. 힘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잡아야 되겠죠? 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순서 선생님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어떻게 가슴 위에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를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 묶어주고 그 다음에 골반 허벅지 둔부 쪽 묶어주고 무릎을 묶어준다. 나, 다, 라. 3번이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번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번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1번 커버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빨 수가 있고요. 충전재 커버는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틀렸고요.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되죠. 네, 우리 베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역시 이 변환용 쿠션도 안 나오던 내용이 나왔고요. 아까 전에 봤던 이 53번도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사람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문제 출제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34회에서는 잘 출제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는 경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3.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정답이죠. 배설물이 묻은 거는 따로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래가 묻은 거는 소각할 필요가 없죠. 너무 따로 빠시면 되고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재사용하면 안 되고요.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우선 차가운데 찬물 다음 뜨거운 물 순서가 그렇게 되고요. 5번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2번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3번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4번 화장실 사용이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번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해야 지금 문제는 낙상 예방이잖아요.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턱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겠죠. 그래서 제거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2번, 3번, 4번, 5번 내용은 반대로 얘기하거나 틀린 내용들입니다. 59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번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예요. 1번은 뭐가 틀렸어요?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수건이에요. 젖은 수건.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순간 가스가 흡입돼 버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숨을 참고. 그리고 4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방화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왜요? 더 화재가 불이 잘 나버려요. 문을 닫고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허리를 펴고가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거의 기어간다시피 하면서 숙이고 가셔야 돼요. 정답은 3번. 60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번 미역, 2번 감자, 3번 수박, 4번 식빵, 5번 흰밥.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4번, 5번은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이 탄수화물은 우리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으로 바뀌어요. 네, 당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당을 올려주는 음식들이고 수박도 당이 달달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61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번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 4번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5번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번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2번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네,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1번부터 보면은 보폭을 넓게 걸면 안 되겠죠. 계단을 2번 빠르게 이동하러 쉬게 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가족한테 확인을 하는 거는 아니죠. 만족은 누가 합니까? 서비스 받은 대상자한테. 그리고 선생님들이 먼저 차에 타면 안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63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정답은 우리 2번인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난간 주변에 야광 테이프를 붙여 놓으면은 그게 난간인 줄 알고 조심하겠죠. 밤에도 안에서 잠금 장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채광을 고려하여 1층보다 2층이 아니라 1층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기약은 화장대 위에 두면은 큰일 나고요. 그리고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열 전도율이 잘 안 되는 고무라던가 그런 것들로 감싸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번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번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번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 기관장이 허락을 받는다. 근데 이거 정답은 뭐죠? 하나, 둘, 셋,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해서 병원에 가져가는 그런 꼼꼼한 지원 방법이 좋겠습니다. 자, 65번 보시면 옆에 이거 좀 줄게요. 자, 65번. 3년 전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번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자, 4번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른 척 한다. 5번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네, 정답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 함께 보자고 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번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 4번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번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둔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주면 선생님이 다른 일을 못 하겠죠. 다른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되고, 거부하면 음식을 치우면은 계속 거부할 때마다 음식을 안 줄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4번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지금 이거를 먹어서 해로운지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둔다. 이거 놔둬도 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알려주면서 드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67번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번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네, 67번의 정답은 제가 정답은 하면 선생님들은 이미 답을 딱 풀고 있으셔야 돼요. 일시정지하고 딱 풀고 제가 정답은 하면은 3번이요 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일거리를 주면은 그 일에 집중하게 돼서 일을 더 못 짜요. 텔레비전을 보면 더 각성돼서 더 못 자시고, 따뜻한 어떤 수분 섭취나 우유는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운동을 하면 또 흥분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배가 너무 부르면은 포만감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자, 68번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고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침실을 바꾸어 준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번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옷을 왜 벗으려는지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비언어적인 말은 안 했지만 이 비언어적 표현을 캐치하는 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역량이에요. 센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으려고 하거나 또는 갑자기 불안해하면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거나 화장실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 배가 아프시나?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1번이고요. 2번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번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네, 거의 협박을 하네요. 자, 정답은요. 4번이 정답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표현이죠.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한다. 같이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70번 바로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번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번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린다. 4번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번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성향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다른 좀 지원 방법이 있으면 함께 있는다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애완동물, 고양이나 강아지, 애완동물, 동물과 같이 있는다. 그리고 소 일거리를 준다. 일거리 같은 거 준다.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해야 되겠죠.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치워버리면 이젠 도둑망상으로 되거나 누가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거나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혼자 있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녁이 되었으면 알게 한다. 이것도 어둡게 하시면 아니죠. 억제들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억제들 사용하면은 안 돼요. 묶어놓는다는 뜻이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71번.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자석을 배치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야단을 치거나 방에 따로 가둬놓거나 격리시키거나 묶어놓거나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치매 대상자한테 보호자한테 연락할 거니까 멈춰라 이런 말들 또 왜 그렇게 하냐 설명해봐라 이런 것들이 안 통해요. 예, 이게 성희롱인지 잘 모르니까 최대한 그러한 환경을 안 만들어 주려고 주변에서 이렇게 자석 거리를 띄워준다던가 이성을 주변에 없게 한다던가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7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1. 자신 항상 옳다고 말한다. 2.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3.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읽으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읽으셨죠? 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다음 73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나 전달법 이 내용은 선생님들 잘 알고 계세요. 자주 나옵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말하길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셔요. 대상자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라고 했어요. 그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 전달법 뭐뭐 할까봐 뭐 이런 거 고르시면 되는데요. 1.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3. 잘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4.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5.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돼요.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어떤 감정과 보이는 그대로의 솔직한 표현을 고르시면 되죠. 나의 지금 현재 그래서 나 전달법이라 합니다. 좀 지울게요.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이라고 했어요. 대상자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 집중을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1. 운동활동 2. 사교 오락활동 3. 종교 참여활동 4. 자기개발활동 5. 가족중심활동 정답은 이거 뭐예요? 서예활동 하라니까 자기개발
그렇죠. 자기계발 활동이죠. 가족 중심 가족들이 많이 나오거나 친척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운동은 활발하게 뭐 걷거나 운동을 해야 되고, 사교는 모임 같은 거, 종교는 이제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언어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1번이죠.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우선 눈이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손가락 끝이나 이런 데 감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촉각이.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은 막 얼굴을 막 더듬더듬 막 만져보잖아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맞네, 어이구 누가 맞네 하면서. 그런 모습 안 보셨나요? 저는 많이 봤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앞이 안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옆에서 안내한답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거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쪽이 어딘지 저쪽이 어딘지, 거기가 오른쪽이 왼쪽이요 하고서 속으로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는 시각장애인입니다. 76. 치매 대상자와 신체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1번 옆에 서서 대화한다. 2번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번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번 등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네, 선생님들 정답 뭐죠? 4번. 77번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이에요. 자, 1번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번 철분 제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번 차강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번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자, 정답은 2번. 2번처럼 자몽 주스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입니다. 1번 괜찮아요. 2번도 철분 제제와 오렌지 주스, 이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흡수를 도와주니까. 그리고 차강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 이거 약 무슨 약인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 심장이 쪼여올 때 먹는 협심증 약이에요. 그래서 삼키는 게 아니라 혀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먹는 겁니다. 설화투요. 네, 설화투요. 자, 다음 5번은 절단선이 있는 알약은 잘라서 복용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8번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진통제를 제공한다. 2번 팔을 잡아 움직여본다. 3번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번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꺼지를 대고 지혈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부종과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예요. 출혈은 지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멸균 꺼지는 아주 깨끗한 수술실에서 쓰는 그런 멸균적인 무의 개념. 멸균 꺼지를 대고 꾹 지혈을 하는 겁니다. 압박 지혈이라고 하죠. 5번이 정답이고요. 진통제를 제공하는 거는 아니고요. 팔을 잡아 움직여보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움직이는 쪽으로 하시고, 통증 부위 마사지를 하면 안 되겠죠. 아픈데 마사지를 왜 합니까? 그리고 부종 부위에는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5번 보시면 되고요. 자, 79번 응급처치 문제가 78번부터 3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79번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해서 심폐소생술 순서를 물어보네요. 자, 정답 몇 번이죠? 선생님들, 제가 문제 읽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일시정지를 하고 이미 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이죠? 하면은 79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정답. 처음에 쓰러진 사람들 반응을 확인하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해서 어떻게? 양쪽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도움 요청을 하죠. 사람을 가리켜서 119 불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 부위,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세, 가슴 압박 깊이, 그리고 횟수, 그리고 몇 분에서 몇 대 몇,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기도 유지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순서는 3번입니다. 다음 80번 이제 그림 문제인데요. 조금 크게 그림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골라보실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1번입니다. 자, 오른쪽 빗장뼈 쇄골 아래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 갈비뼈 있는 쪽에 하나 붙여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 위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어야 돼요. 오른쪽 쇄골. 네,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제34회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시험 실기 파트를 쭉 풀어봤어요. 자, 어떠셨나요? 많이 맞으셨어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한 몇 문제 빼고는 선생님들이 아주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60% 이상 맞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틀린 거는 지금 시험 보기 전에 틀린 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왜? 그 문제가 내가 약하다는 거니까 다시는 안 틀리면 되죠. 그래서 오답 정리를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틀린 거 한 번 더 쭉 보시고 정리 잘 하셔서 국가고시 보시길 바랄게요.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